안녕하십니까. 일반보험의 정석 석환입니다. 일반보험 관련 질문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구독자 중에 설계사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분들이 이 화재보험 업종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식품을 제공하는 업종인데 휴게 음식점인지 일반 음식점인지 판매시설인지 또는 공장 물건인지 판단 기준이 애매하더라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가입 물건이 음식점인지 판매시설인지부터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음식점은 쉽게 말씀드리면 조리 판매는 똑같이 하죠. 손님들을 위한 식사시설을 갖춘 곳, 갖추지 않은 곳은 판매시설입니다. 다음은 이제 업종별 예시입니다. 요즘은 업종이 굉장히 다양한 업종들이 많이 생겼죠. 먼저 배달 전문 음식점입니다. 조리 판매는 하지만 식사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판매시설 요율, 화재보험 소형 판매시설로 적용하면 된다는 부분들이고, 방앗간 떡집, 과거에는 이 물건을 휴게 음식점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있는데 시설을 갖추지 않았죠. 손님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시설 요율을 적용해라. 소형 판매시설. 그리고 카페 일반 음식점. 식사시설을 갖췄죠. 그래서 음식점 요율을 적용해라. 그리고 밀키트 판매점,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물건을 뺏어 판매를 한다. 판매시설 요율을 적용해라.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앞선 이제 음식점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면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은 주류를 판매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하면 일반 음식점, 하지 않으면 휴게 음식점. 햄버거집은 판매를 하지 않으니 휴게 음식점. 호프집은 판매를 하니 일반 음식점입니다. 다음은 판매시설에 해당한다면 제품이 유통 단계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입니다. 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이 된다. 그럼 판매시설이더라. 소형이든 대형이든 요율이 달라지겠죠. 면적에 따라서. 그리고 제품이 사업자에게 전달이 되더라. 내가 판매용으로 판매를 할 테니 공부를 좀 해줘. 라고 하면 공장 물건을 적용해야 됩니다. 식료품 가공업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다르죠. 다음은 이제 공간 대여업입니다. 파티룸, 렌탈 스튜디오. 어떤 업종을 적용해라? 과거에는 없었죠. 이런 업종들이. 내용을 한번 보면 해당 공간을 어떠한 목적으로 대여를 하느냐. 파티룸 공간만 대여를 한다. 공간만 대여를 하더라는 부분들은 화재보험은 일반 업무시설 요율 같습니다. 사무, 금융업소, 결혼상담소 다 같은 요율이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와서 대여를 했는데 손님이 다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상해 주는 게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입니다. 요율은 사무용 빌딩 요율을 적용을 하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촬영 스튜디오도 굉장히 많죠. 렌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화재보험은 사진관 표구점 요율을 적용해라. 그리고 시설 소유 관리자는 사진관 요율을 적용을 하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공유 주방 많죠. 그리고 파티룸, 공간 대여를 하고 음식을 제공하더라는 부분들은 화재보험은 휴게 음식점, 시설 소유 관리자는 일반 음식점. 이게 왜 틀리냐면 시설 소유 관리자는 휴게 음식점 요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다실, 제과점 요율이 있죠. 근데 공유주점 파티룸은 이 부분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해서 일반 음식점 요율을 적용을 해라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댄스 연습실, 보컬, 녹음실 이런 부분들은 사무소 요율을 적용해라. 일반 업무시설 요율을 적용을 하고 시설 소유 관리자도 사무용 빌딩으로 적용을 해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많죠. 회의실, 독립오피스, 세미나실 대여를 해서 세미나를 하는 공간도 굉장히 많죠. 이런 경우 화재보험은
마찬가지로 사무소 요율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은 사무용 빌딩 요율을 적용을 하면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공간 대여비 앞선 업종이 다양하게 있더라면 그 중에 제일 높은 요율,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방화구역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중 제일 높은 요율을 쓰듯이 제일 높은 요율을 쓰면 된다는 부분들. 배상 책임은 면적이 각각 용도대로 구분이 되면 각각 면적대로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구분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면 이 또한 또 보수적으로 좀 높은 요율을 적용하면 된다는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목공예, 가죽공예 문의도 참 많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이런 부분들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공방이죠, 공방. 생산 수리 또는 이를 알려주기 위한 교육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공구하고 기계를 제공한 공간을 말하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로 운영하는 분업, 본업에 따라 요율을 적용하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목공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방에 대한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더라. 이렇게 되면 한 공간에 내가 공방을 한다 하면 화재보험은 해당 공장 요율, 목공 요율을 적용하면 되겠죠. 근데 시설 소유자 관리 배상 책임은 가입이 안 됩니다. 공장인 경우에는 지금은 추세에 따라서 어떤 보험회사에서는 요율이 나와서 인수를 해주는 회사도 있고 해주지 않는 회사도 있지만 한번 이거는 세모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단순 교육 목적이다 이라면 화재보험은 학원 요율을 적용하시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시설 소유자 배상 책임은 사설 감소 광의 소요율을 적용하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교육 목적하고 판매 또 같이 하더라. 업주분들이 만들어서 이거를 교육생이 판매를 하더라. 이런 부분들은 화재보험은 소형 판매 시설 요율을 적용하는 부분들이고 시설 소유 관리자는 교육도 하니까 강의실 요율을 적용하고 판매를 하니까 도소매업 시장 요율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또 애매한 부분들이다. 그럼 이 둘 중 높은 요율, 둘 중에 이제 도소매업 요율이 좀 높죠. 그럼 이걸 전체로 적용해도 큰 문제는 없더라는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일반 보험 관련 두 번째 Q&A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일반 보험 관련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상단의 카카오 채널에서 일반 보험의 정석을 검색하시거나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일반 보험의 정석이 되겠습니다. 정보가 좋았으면 구독하시고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일반 보험의 정석 석환이었습니다.